자, 오늘도 공포 라디오 오랜만에 또 새로운 얼굴 여러분 반가우시죠? 우리 화진선녀가 그동안 신들린 연애에서 활약하느라 바빠가지고 제 유튜브는 나오지도 못했는데 네, 못 나온 거예요. 그쵸, 못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 화진선녀를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진선녀 이라연입니다. 누가 라독이 남자랑 눈 맞아서 도망가고 누가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근데 다시 잡혀왔습니다. 네. 네. 역시 노비는 대감집에서 네, 그 귀속 본능을 못 이기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화진선녀가 또 오랜만에 왔고 또 최근에 우리 또 신들린 연애 또 열심히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연애와 관련돼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지난번에도 왜 연애 공포 맞아요. 얘기했었잖아. 그때도 그 굉장히 무서운 그림으로 비방했던 그 얘기인데 이제 봄이니까 또 그러고 보니까 또 라윤이만 옷을 또 산뜻하게 입었네. 아, 저 오늘 간만에 찍는다고 신나가지고 옷 골라왔거든요. 우리 둘은 오늘도 칙칙해. 네, 약간 새색시처럼 하고 오셨네요. 아니, 머리도 자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일단은 좀 화사하게 인사드리고 싶어서. 아무튼 간에 이제 봄이니까 또 우리만 솔로일 순 없잖아요. 우리만이라고 하면 마치 라윤이 빠진 것 같지만 라윤이도 솔로잖아요. 우리 다 같이 솔로일 수 없으니까 차라리 연애하고 싶은 마음을 그냥 없애버리게 연애 공포를 준비를 하자. 이미 지난번 얘기만으로도 쏙 들어갔는데 아주 이제 그냥 없어지겠네요. 바닥을 치겠네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우리 화진선녀가 연애하러 갔다가 하라는 연애는 안 하고 거기서 테마를 깜짝 놀랐어요. 하는 장면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저도 놀랬거든요. 거기 댓글에 어떤 분이 아니 나 또 소개팅 프로그램에서 오색천을 찢는 모습은 또 처음 보네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테마 잘해주는 예쁜 무당으로 괜찮은데? 누가 그렇게 해줬고. 귀신 뽑아주는 예쁜 누나로 갑시다. 타이틀 좋네요. 네. 타이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오늘도 연애 공포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민지 홀신마마 구독자 애청자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라윤이가 진짜 나오길 잘한 것 같아. 이 사연을 한번 단디 잘 들어보세요. 테스트인가요? 저는 살면서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난생 처음 겪는 일들을 지금 잔뜩 겪었던 터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분의 성함을 편의상 하정 씨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현재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남자친구가 일반 사람은 아닙니다. 현재 남자친구는 사주팔자 상담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남자친구가 만난 연애 초기에 갑자기 자신의 조상 할머니를 단지에 모시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정 씨가 이게 난생 처음 듣는 얘기이기도 하고 이걸 뭔지 몰랐던 터라 그렇구나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고 행복한 날들을 보냈지만 다른 커플들처럼 막 성격 차이로 뭐 다투기도 하고 티격태격거리기도 했는데 유독 이상하게 밤만 되면은 내가 좀 심한가? 내가 왜 이렇게 얘를 만나고 더 심해졌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하정 씨가 굉장히 예민해지고 뭔가 이상하게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신경이 곤두서 있고 불안장애, 수면장애, 조울증이 생긴 것처럼 정말 감정이 널뛰고 굉장히 예민해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정 씨가 평생 살면서 이런 부류의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꿈에서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 집안에 어떤 할머니가 남자친구 대신에 계셨고 또 그 옆에 한 분이 더 계신 게 보였대요. 그래서 꿈에서 깬 후에 남자친구한테 나 어제 이런 이상한 꿈 꿨어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맞아, 나 우리 세존 할머니도 계시고 대감 할아버지도 계셔. 어떻게 그걸 봤지? 라고 반응을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정 씨는 이런 꿈도 처음이고 이런 얘기를 하고 듣는 것도 처음이라서 리액션이 고장나 버려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남자친구네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하정아, 근데 내가 어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좀 너무 이상해 라고 하면서 꿈 얘기를 해주는데 꿈에서 남자친구는 30, 40대로 보이는 의문의 여성 3명과 갑자기 거리를 걷다가 그 여성 3명이 자신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강제로 여관 같은 곳을 데리고 갔고 여자 3명이 쪼르르 남자친구를 가운데 두고 보다가 갑자기 한 명이 부끄럽다는 듯이 나는 그냥 나갈래 하면서 나가버렸고 나머지 2명이 남자친구를 탐하는 뭐야? 그런 꿈을 꿨는데 당시에 남자친구는 이게 막 좋다기보다는 기분이 너무 더럽고 정말 쌍욕이 나올 정도로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고 나서도 그 느낌이 너무 그 찝찝하고 더러운 느낌이 생생해서 진짜 거의 욕하면서 막 진짜 너무 재수없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해서 하정 씨도 진짜 별 이상한 꿈이 다 있네 라고 반응을 했는데 그날 밤에 하정 씨도 꿈을 꾸게 됐는데 꿈에서 하정 씨가 밥을 먹고 있는데 식탁 앞에 2 여자가 함께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자세히 봤더니 한 명은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옆에 있는 한 명은 20대 후반으로 조금 더 어리게 보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셋이서 뜬금없이 앉아가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직원이 다가오더니 주머니 같은 걸 하나씩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셋이서 이게 무슨 주머니지 하고 보고 있는데 하정 씨가 주머니를 열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앞에 있던 30대 중반의 여자가 야 그거 나랑 바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가 나랑 바꿀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랑 바꾸자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주머니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그 여자의 말투와 표정이 굉장히 못돼 처먹은 듯한 그런 것처럼 느껴져서 했는데 그 여자는 계속해서 왜 빨리 안 바꿔줘? 도대체 왜? 지금 바꾸자니까 왜? 라고 반복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진 하정 씨는 안 바꿔줘!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30대 여자는 계속 투덜투덜 거리다가 옆에 앉아있던 여자랑 갑자기 둘이서 막 싸우더니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선명하고 이상한 꿈에 하정 씨는 이걸 남자친구한테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어제 남자친구가 꾼 꿈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해서 결국에는 이걸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너랑 나랑 꿈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여자들이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 그치, 여자 둘.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정 씨가 그런가? 아니면 내가 낮에 너한테 얘기 들어갖고 내가 너무 과몰입하는 건가? 라고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갑자기 하정 씨를 보면서 첫째냐? 둘째? 아니면 셋째? 라는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하정 씨한테요? 그래서 하정 씨가 뭐라고? 무슨 말이야? 했더니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야 라고 넘어가서 또 둘이서 같이 TV를 보거나 막 웃고 있다가도 남자친구 하정 씨한테 야 하정아 저거 너무 웃기다 웃기지 않냐? 야 근데 첫째냐? 둘째? 아니면 셋째? 계속해서 그러다가 또 뭔 소리 하면은 농담이야 농담 이러고 가니까 이 하정 씨가 어느 순간부터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게 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니 뭔 소리냐니까 자꾸 아니야 장난이야 장난 그냥 한 소리야 됐어 그냥 넘겨 이러고 웃고 넘기는데도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뭐야? 왜 그래? 그런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2 사람이 함께 저녁에 외식을 하러 나가려고 남자친구 집 앞에서 차 예열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주차장 센서가 엄청 빠르게 깜빡깜빡거리기 시작하더래요. 남자친구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지? 하고 놀라더니 그 여자애들이 신호 주는구나. 자기들도 기다린다고? 기다린다고? 라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뭘 기다린다는 거야? 그리고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함께 외식을 하러 갔고 식사가 끝난 후 다시 남자친구 집으로 도착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문득 하정 씨가 아 진짜 뭔가 있나? 남자친구가 평소에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맞추긴 했었는데 진짜 어떤 존재들이 있나? 그래서 그게 남자친구한테 정체를 들켰나? 라는 이상한 생각들이 또 같이 들더래요. 이 여자분도.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머리가 미친 듯이 아파오면서 엄청난 편두통이 시작이 됐었대요. 그래서 하정 씨가 머리를 감싸면서 막 힘들어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런 하정 씨를 보더니 야 괜찮아? 갑자기 왜 그래? 아 얘네가 지금 정체를 들켜서 너한테 해코지하는 건가?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편두통이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편의점에 가서 타이레놀을 사와가지고 약을 먹고 이제 좀 약발이 받기를 기다리면서 거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하정 씨가 그 순간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왜 편두통을 겪어야 되며 약을 왜 먹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면서 이 공간, 내 남자친구 모든 게 다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신기하게 쳐다보더니 너 어째 좀 이상하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급 냉랭해졌고 둘이가 싸해지면서 정적이 흘렀는데 순간 남자친구가 하면서 현관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정 씨를 쳐다봤는데 그 순간 모든 짜증과 예민함이 마치 거품이 꺼진 듯이 다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하정 씨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에 방금까지만 해도 나 진짜 이거 막 다 때려 부수고 싶고 여기서 뛰쳐나가고 싶고 남자친구가 날 쳐다보는 저 눈초리도 싫고 갑자기 왜 저렇게 꼴보기 싫지? 이랬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사라지니까 자기도 그게 너무 놀랐대.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했던 하정 씨가 남자친구한테 혹시 방금 현관 쪽에 보면서 왜 라고 했어? 날 쳐다본 거야? 왜냐면 내가 방금 좀 이상해 라고 했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랑 둘이 약간 냉랭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거실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앉아갖고 서로 소파에 앉아서 TV 쪽을 보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 눈에 옆으로 어떤 검은 물체가 0.1초 만에 하정 씨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현관 쪽으로 확 걸어가더래. 그래서 남자친구가 하고 쳐다봤던 거야. 근데 그 순간 여자친구가 모든 게 다 가라앉았던 거야. 바뀌었잖아 훅. 네. 그래서 나는 넌가 싶어가지고 쳐다봤는데 사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상해서 놀래서 라고 했던 거라고 하면서 이 일을 겪고 나서 이 하정 씨 또한 너무 감정이 거의 1초 만에 확 올라갔다가 확 가라앉는 걸 경험하고 나서 이게 우연치고는 좀 너무 소름 돋고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괜찮아진 상태로 며칠이 지났고 바로 어제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나를 기준으로 바로 어제 남자친구가 또 둘이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첫째? 둘째? 짜증나 이제. 뭐 왜 그러는 거야? 또 사람을 긁는 그런 장난을 치면서 농담 신경 쓰지 마 농담이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이제는 무서워지고 있어 점점. 계속해서 이런 장난을 치면서 저녁이 됐대요. 그래서 하정 씨가 잠깐 혼자 편의점에 뭐가 사러 갈 게 있어갖고 사러 갔다가 남자친구네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또다시 화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랑 똑같이 이게 컨트롤이 안 될 정도의 화와 짜증이 올라오면서 이걸 혼자 가라앉히기 위해서 애쓰면서 꾹 참고 있는데 밤 11시 40분경에 갑자기 남자친구 폰에 어떤 여자로 추정되는 어떤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남자친구가 그걸 황급히 숨기는 듯한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서 그때부터 하정 씨가 원래였으면은 워낙 남자친구가 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누구야? 오면 누구야? 이러면 그냥 넘기는 성격인데 그날따라 왜 못 받아? 누구인데? 뭐 신경 쓸 사람이야? 라고 해서 남자친구가 아니야 신경 쓸 사람 아니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막 요동치면서 아니 저건 바람이야 나 몰래 사귀고 있는 왜 숨겨? 그런 놈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뭔가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자기를 이렇게 건드는 그런 손길도 정말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화가 나면서 그냥 집에 가버릴까? 나 혼자 있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자기도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면은 그런 모습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순간 화가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너 표정 관리해라?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너 어째 표정이 좀 심상치 않다? 라고 또다시 긁기 시작했고 갑자기 하정 씨를 앉히더니 표정 관리 해야지. 아, 첫째? 둘째? 아니면 셋째? 라고 하면서 아, 첫째구나. 근데 너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너 어디서 왔어? 너 몇 살이야? 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또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정 씨가 당시에 자신이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리액션을 했는지 자세히 생각은 안 나지만 남자친구가 마치 형사라도 된 것처럼 자신을 취조하듯이 조롱하는데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쁘면서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있는데 정말 싸대기를 날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짜증이 나서 아,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다. 헤어지든지 오늘 끝을 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 눈알이 2개네? 눈동자는 3개고? 너 왜 얘한테 붙어있어? 이 어린애한테 붙어먹어 살 게 뭐가 있다고.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죽어봐야겠다. 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너 나 따라와봐. 라고 해서 여자친구 손을 잡고 주방 쪽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순간 하정 씨가 몸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공포가 확 몰려오면서 초조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다 자기가 왜 그렇게 떨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주방으로 향했고 남자친구는 서랍에서 향 같은 걸 꺼내더니 하정 씨를 딱 쳐다봤는데 남자친구가 원래는 눈이 좀 작은 편이래요. 근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평소보다 눈이 2배는 더 커진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 눈이 굉장히 부리부리하고 무섭고 사나운 눈으로 하정 씨 눈에는 보였다고 합니다. 하정 씨가 평소 성향이 T, 완전 극 T이고 열받거나 무섭거나 하면 오히려 차분해지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뭔가 협박을 했다거나 막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너무 무섭게 느껴지면서 남자친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무섭고 두렵고 초조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그런 기분이 다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하정 씨를 보더니 너 딱 걸렸어. 나한테 오늘 완전 걸렸어. 너 화장실 가서 침 뱉던지 아니면 토하고 와. 라고 얘기를 했고 하정 씨가 신기하게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토하고 싶다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오바이트를 3번을 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빠졌네. 남자친구는 토 몇 번 했냐라고 물어보더니 3번 했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지? 우리가 꿈에서 본 여자도 셋이었는데 너가 토를 3번을 했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순간 모든 감정이 안정이 되면서 속 울렁거림, 두통, 불안 증세, 두려움, 초조한 증상이 모두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이건 조상이 아니라 악귀들인 것 같다면서 자기가 무당은 아니지만 이거는 퇴마굿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그간의 경황으로 봤을 때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스스로도 굉장히 놀라하면서 소름 끼쳐. 스스로도 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소름 끼쳐. 라고 했고 하정 씨는 그제야 모든 게 다 차분해지면서 내가 왜 그렇게 아까 화가 났었지? 이럴 일이 아닌데? 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남자친구는 얼마나 남자친구 스스로도 놀랐는지 거의 허공을 바라보면서 장군님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였대요. 남자친구 말로는 귀신들이 잠깐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확실하게 나갔는지는 알 순 없지만 장군 할아버지 이렇게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하정 씨 역시 31년을 살면서 이런 경험도 처음이고 자신의 그런 감정, 행동도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일을 겪고 나서도 지금도 진정이 안 된다고 떠올리면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사연을 쓰고 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내용은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고 믿기진 않겠지만 정말 100% 실화입니다. 안 믿으실까봐 제 연락처도 공개할게요 라고 연락처까지 적어주셨습니다. 와, 정말 확신의 T시네요. 깔끔하게. 와. 아니 남자분은 무당인 거예요? 근데 애초에 단지를 모셨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일반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사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전 사실 가장 의문 드는 게 왜 계속 하나야? 너 둘이야? 이거는 또 왜 계속 그렇게 물어보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이 남자분이 어느 정도 이런 끼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왕래를 좀 하시는 게 맞다, 조상께서. 그리고 이 집에 뭐 불렸던 줄이 있던지 왕래를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급박한 순간이나 뭔가 자손 지켜야 되는 순간이나 그럴 때 좀 이렇게 확 실리는 거는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하정 씨도 이런 끼가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이게 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기문이 열린? 네, 귀문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붓기도 하고 빙의가 될 수도 있고 감정 기복도 있고, 말씀한 특징 자체가 빙의 특징이랑 되게 비슷하고 하니까는 자꾸 투닥투닥거리는 것도 투각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둘이 본능적으로 끌리지 않을까, 기운적으로. 근데 이게 정말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사연이에요. 왜냐면 일단 제가 왜 이 사연이 찐이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맞아, 라윤이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모든 증상들과 해결법이 너무 디테일하고 그리고 정확하긴 해요. 게다가 제가 이 남자친구와 똑같은 경험을 한 분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일반인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랑 똑같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제가 아는 분도 무당은 아닌데 자기가 사귀었던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이 귀신이 붙거나 하면 그걸 알아서 퇴마를 하더라고. 근데 딱 요렇게 해요. 오, 신기하다. 그래서 몇 번 퇴마를 해주고 여자친구들도 퇴마를 해준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겹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꿈만 꾸고 바로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너 귀신 붙었어 이랬으면 그건 과몰입이지 이랬을 텐데, 이 남자분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경황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잖아. 살핀 거죠, 정확하게. 네. 긴가 민가 하면서 진짠가 아닌가 살폈거든. 계속해서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과몰입이거나 선무당 짓은 아닌 거지. 이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침착하고 더 확실한 순간을 기다린 거지. 저 신중하게. 신중하게. 그래서 계속 하나야? 둘이야? 이런 걸 계속 그래서 한 거였어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짜증날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 저러는 영혼도 모르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확인 작업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확인도 할 뿐더러 근데 그걸 계속 막 하루 종일 막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안 하고 며칠이 거쳐서 아까도 자동차 들어올 때 깜빡이는 거 그리고 지나갔다가 또 며칠이 이렇게 계속 겪었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꿈꾸자마자 여자친구가 좀 그날 화가 났다고 야, 너 빙이야. 어째 꿈이 안 좋더니 이러면 이제 그건 선무당.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빙의의 특징이라든지 또 이 남자분의 성격도 이 사연에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냥 어떠한 과몰입 러는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난 왜 자꾸 그렇게 딴지를 거나 했더니 그게 다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였구나. 저는 그 뒤에 하정 씨의 감정 변화나 상태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남자친구가 빙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뭘 보내? 하나야? 둘이야? 세 개?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 왜 저러나 했는데 뒤에 상황을 딱 들으니까는 뭘 보긴 보는구나. 영안이 열렸거나. 그리고 둘이 소파에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다가 남자친구분이 이제 쓱 뭐가 빠지는 걸 봤다 했잖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왔다가 나가는 걸 본 거예요? 정체를 들킬 것 같으니까 탁 튀는 거를 본 거지 않을까? 신기하다 진짜. 어쨌든 간에 내리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무당이랑 다른 점은 무당은 이거를 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이런 시간이라든지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이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손님을 보자마자 딱 보듯이. 그래서 우리 최근에 했던 그 빙의굿 영상 아마 그게 먼저 나갈 텐데, 라윤이도 그 손님이 들어오자마자 빙의 이랬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좀 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확률도 훨씬 더 높고 또 연관 없는 사람들까지 다 볼 수 있다면은 이런 기운을 가진 분들은 내 연인이라든지 나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나 혹은 타인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한테 귀신이 너무 심하게 붙어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사연을 약간 양날의 검과 같다고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다 편을 들어버리게 되면은 남자친구 말이 맞아요, 남자친구 진짜 맞아요 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정말 한 끗 차이로 어쨌든 둘은 연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가스라이팅이 또 저도 그게 걱정돼요.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 남자친구가 신기가 있는 건 맞아. 그래서 이게 적중률이 항상 높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간단한 예시예요. 오늘 막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 마신대. 근데 그건 어떤 남자든 다 싫어하잖아. 일단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남자친구가 인간으로서 연인으로서 걱정되니까 너 오늘 일찍 집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데 아니 너 오늘 일진이 안 좋았고 너 오늘 구설수가 생길 수 있어. 너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 그게 손님과 무당 사이가 아니라 연인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사적인 감정과 그런 사적인 희망사항이 잘못 섞이게 될 수가 있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남자친구가 그걸 잘 찾았고 또 되게 신중하게 잘 받고 해서 잘 됐지만 얘기한 것처럼 조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잠깐 그냥 치고 들어온 귀신이라서 또 빨리 발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지만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좀 조심스럽게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손님분들 중에 이거는 잘된 예고 잘못된 예가 정말 많아요. 남자분이 상담을 왔는데 내 여자친구가 신내림을 받은 거야. 근데 이 여자친구가 약간 좀 양아치 깐 거야 조금. 그래서 여자친구가 맨날 술을 마셔 맨날. 그래서 남자친구가 너 술 좀 줄여라 하면은 아 이거 내가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가 마시는 거야 우리 신령님이 마시는 거야 하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남자친구 모르니까. 근데 진짜로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는 신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이 술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 돼가지고 간 다 썩고 그런 걸 바라진 않아. 그걸 바라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도 이거를 다 신 탓을 하면서 골초에 막 술 엄청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마시는데 아 이거 우리 신이 좋아하시는 거라서 네가 말릴 수 없어. 이거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은 그거는 합리화입니다. 이건 거의 무적이죠 무적. 신을 핑계로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네요. 네. 신은 진짜 핑계가 되는 거니까. 빙자하면 안 됩니다. 둘이가 싸울 수도 있잖아. 근데 싸웠는데 갑자기 막 얘가 눈 돌아가고 막 다 부수고 막 했어. 근데 방금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신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던 거야. 너 나한테 조심해야 돼. 이러면은 제가 들었던 어떤 무당 커플은 감이라는 말을 쓴대요 싸울 때. 감히 나한테 감히 네가 지금 어느 안전에서 소리를 질러 이런다는 거예요. 보면서 나는 무당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도 인간이니까 감정적으로 싸울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그럼 근데 그거를 나를 화내겠어? 네가 감히? 난 신을 못 신는 사람인데 내가 화났다는 거 우리 신이 화났다는 건 똑같아. 너는 우리 신한테 벌 받을 거야? 이러면은 너무 무서워. 거의 뭐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해야겠는데. 그래서 요런 게 되게 좋을 때는 이렇게 잘 쓰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나쁘게 되면은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사리사욕을 챙길 때 쓸 수도 있어서 항상 좀 잘 보셔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거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다음 사연이요 바로 이와 반대되는 네. 반대되는 그런 사연을 좀 준비를 했고 지금 사연은 옳게 잘 신기를 잘 사용한 예였다면 다음 사연은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그런 사연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손님 중에서도 어제도 그렇고 누가 너 내림 안 받으면 죽는다 그래서 21살짜리가 와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 다음 사연은 이와 반대되는 사연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의 주인공을 성함을 편의상 연선 씨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김연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보는 처음이라서 말이 좀 왔다 갔다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일 때문에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됐었는데 정말 그쪽 동네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너무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주말에 밥 친구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됐고 거기서 정말 성격도 좋고 굉장히 애교도 많은 어떤 1살 어린 여자 동생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동생의 이름을 지윤 씨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연선 씨는 그래도 동네에서 번개로 만날 친구가 생겼기에 지윤 씨와 만나가지고 자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서로의 집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가 신내림을 받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신내림을 받게 돼서 여러 번을
신내림을 받았고 자기한테는 2명의 신이 있다라는 갑작스러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선 씨가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태어나서 처음이기도 하고 무당과 신내림과 관련해선 어떠한 정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와, 신기하다. 이러고 그냥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예 모르니까 이분이. 그런데 이 지윤 씨가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동생이 거의 술을 매일 마시다시피 했는데 한 번 마시면 혼자서 소주 5병을 마실 정도로 말술이네. 엄청난 애주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이 동생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술에 취한 동생이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염주를 하나 손에 들고 오더니 언니는 사주가 이러면서 뜬금없이 점을 봐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럴 테니 이런 거 조심해라. 저런 거 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난생 처음으로 점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세계를 아예 모르는 분이셨던 거지. 점이라는 거를 처음 보다 보니까 연선 씨는 뭔가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해주고 얘기를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맙고 일단 너무 신기했대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진짜 너무 고마워. 너무 신기하다 라고 했는데 그 동생이 언니 여름에 물가 가지 마. 언니는 물이랑 안 맞아. 그리고 언니는 항상 쇳덩이를 조심해야 돼. 즉 자동차를 조심하라는 소리야. 나 이번에 애들이랑 여름에 가평 놀러 가기로 했는데 그거 안 가야겠다. 쇳덩이? 그럼 항상 길 다닐 때 조심해서 다닐게. 진짜 얘기해줘서 고마워. 연선 씨는 신내림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내림을 받으면 저런 게 진짜 다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에 갑자기 동생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특별하고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줘서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지난 후 다른 친구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게 됐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친구가 벨라야. 그러면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동생이 옆에 있던 벨라한테 벨라야 너는 물이랑 안 맞아. 항상 물을 조심해야 되고 너는 쇳덩이랑 안 맞아. 항상 자동차를 조심하도록 해. 라고 똑같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다 하는 그러니까 컨트롤 CV가 됐군요. 그치.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했던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를. 그럼 신빙성이 없어지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제야 아니 제가 신내림굿 받기 싫어갖고 여러 번 받았다고까지 들었는데 이러니까 이런 건가? 제가 저러니까 그랬던 건가? 근데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의심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동생은 술만 취하면은 계속해서 연선 씨한테 언니 난 다 보여. 언니 우리 집에 저기 주방에 저 귀신 하나 쟤 왜 저기에 있지? 쟤는 저기 웅크리고 있네? 그리고 나 이거 전등 이거 새 걸로 갈았는데도 이 전등이 계속 나가거든? 그 우리 집에 자꾸 귀신이 돌아다녀서 그래. 얘 빨리 쫓아내야겠네? 그리고 언니 유튜브에 그 폐가 찾아가는 거기 그 나오는 무당 내가 걔 딱 유튜브 보자마자 걔 인상 자체가 걔는 뒤에 신이 없어. 걔는 신이 없는데 그러고 있어. 그럼 안 되지. 나처럼 신이 빵빵하게 있어야지. 취중점사를 엄청 보시는 분이시네. 근데 화가 나지 자꾸 속에서.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동생이랑 같이 연선 씨네 집에 놀러 와서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그날도 또 술을 좀 마셨겠죠? 근데 언니 근데 저 베란다 쪽에 있는 저 문은 뭐야? 저거 다용도실이야. 뭐 짐하고 그런 거 있어. 왠지 문이 귀문처럼 보이네. 저 문이 열리면 귀문이 열릴 것 같은데 찜찜해. 라는 굉장히 찜찜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들으면 엄청 찜찜한데. 아니 저 다 끝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참고 있는데 못 참겠는데 그 문이 아니지 않나요? 문 열렸다고 귀문 열리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연선 씨한테 뭔 냄새야 언니 왜 기치가 나 언니한테서? 언니한테서 사람한테서 나면 안 되는 냄새가 왜 나는 거지? 그리고 왜 이렇게 향 냄새가 갑자기 올라오지?
라고 얘기를 했고 왜? 나 냄새나? 나 씻고 왔는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뭔 소리야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귀치가 난다고 귀신 냄새 잠깐만 있어봐봐 저기 다용도실에 너 거기 나와 그 귀문. 거기 2명이네? 너네 어디서 왔어? 몇 살이야? 너네들 원래부터 여기 있었어? 무슨 소리야? 너 여기 있었잖아. 너 어린애 너. 그리고 너 거기 머리 깨진 애. 왜 거기 있지? 그 연선 씨 앞에서? 오. 그러면서 휘파람을 분다거나 갑자기 다용도실에 귀신이 둘이가 있다면서 걔네하고 대화를 한다거나 그러다가 또 막 웃다가도 갑자기 휘파람 불면서 쟤 왜 또 왔지? 막 이런다던가 그리고 나서 동생이 돌아가면 그 집에 혼자 있는 자기는 그러니까 나 혼자 내 집에 아니 왜 남의 집 와가지고 휘파람으로 이상한 거 다 불러놓고 그러면 다 불러.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신 분이 진짜 우리 집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할 리가 없잖아. 근데 나는 이 집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느껴졌는데 찜찜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동생은 나중에는 언니 꼭 이 집에서 살아야 돼? 이렇게 귀신이 많은데 언니 그냥 이사 가면 안 돼? 라고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연선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가서 나 이거 옷 샀어 어때? 물어보면은 언니 그 못 보던 옷 그거 옷에서 왜 귀신을 붙여왔어? 옆에 귀신 붙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 연선 씨가 전 남자친구와 3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평소에 친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언니 내가 봤을 때 그 전 남친의 엄마가 언니를 저주를 한 것 같아. 아니면은 언니가 이렇게까지 안 풀릴 리가 없지. 그 전 남친 엄마 기가 좀 셌다며. 맞아 좀 강하긴 했어. 그 어머니가 100%네. 언니한테 살 날렸네. 이거 큰일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서 안 되는 거라고?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훈아 혹시 그럼 너도 혹시 저주라는 걸 내릴 수 있어? 껌이지. 그냥 내릴 수 있지. 근데 언니 그거 날리면은 그 집 엄마 죽어. 그래도 해줘? 라고 한다든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듣는 분들은 저런 말을 왜 속아?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오랜 시간에 어쨌든 거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자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에서 약간 계속 뭔가를 주입하면 새로운 게 생성되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얘기를 하고 다음날 내가지고 언니한테 어제 내가 괜히 그 소리 해가지고 그 귀신 나한테 온 것 같아. 어제 그 귀신이 나 죽이려고 칼 들고 휘두르고 나 여기 까지고 상처나고 난리 났어. 나 언니 때문에 죽을 뻔했잖아. 어떡할 거 언니 나 죽음 책임질 거야? 라고 한다든지. 그래서 이 동생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너무 찝찝하고 무서웠던 연선 씨는 결국 이 동생을 멀리하게 됐고 잘했다.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통에 결국 연락을 차단하고 손절까지 했다고 합니다. 잘하셨어요. 잘 도망갔어요. 물론 이 동생이 진짜 신내림을 진짜로 받긴 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만약 내림굿을 받았다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동생이 당시에 저한테 했는지 그리고 저한테 자주 귀치가 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일지 너무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 동생이 자기는 술을 마셔야 점을 술술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듣는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듣는데 좀 짜증이 나면서도 근데 만약에 처음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약간 친분이 생겨서 그렇게 시작을 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신뢰관계가 이미 쌓여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긍정적이었잖아. 관계가. 그래서 옆에서 조언, 걱정 이런 식으로 막 처음에 얘기해주면 그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맞아. 존재에서 점점 이제 빌런으로 너무 조심스럽지만 허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물론 자아가 좀 빠져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건 맞으니까 뭐 술을 드신다고 그럴 수 있는데 다 신핑계 대고 뭐 똑같은 소리 하고 일단은 뭐 이러네 저래라 뭐 살 날리네 내가 신격화 되고 그러니까 신이 내림을 받았는지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자로서는 좋은 제자는 아니지 않나. 저는 소신 발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제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죠. 전형적인 선무당이 사람 잡는 케이스고 꼭 이런 사람들이 뭐 하나 맞추잖아? 그러면은 그 얘기만 맨날 하고 다녀. 나 옛날에 걔 차 사고 난다 했는데 내 맞췄잖아. 이러는데 이게 왜냐면은 이런 분들은 일단 다 얘기해요. 차 조심해, 물 조심해, 쇠 조심해, 뾰족한 거 조심해, 상갓집 조심해, 집에 기운이 안 좋아, 집에 기운 조심해, 요즘 만나는 그 사람 조심해. 회사 사람 조심해. 편의점에 그 알바생 조심해. 길 걸을 때 조심해. 안 넘어지게 조심해. 옷 입을 때 조심해. 일단 모든 거 일단 거의 산 송장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괜찮아. 숨 쉴 때 조심해. 아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있는데 모든 거에 다 조심해라고 해요. 근데 인간은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 이제 걸리면은 거봐 내가 그때 조심하라고 했잖아. 막 바느질하다가 손 막 찔리면 아우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나 진짜 보기만 해도 피곤할 것 같아, 진짜로.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의 얘기를 들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웃겼었는데 그게 이런 케이스야말로 진짜 이거는 제가 웬만해서는 유튜브에 막 그러니까 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막 이게 허주가 C인 건가요? 라든지 아니면 댓글에 막 허주 잡신이 있다던데 진짠가요? 할 때 제가 그걸 되게 조심하게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나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다른 것 뿐이지 또 틀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모함하는 것처럼 보일 순 그치.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죠. 내가 허주라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분은 그냥 100%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거는 일단은 100%고요. 왜 이게 100%냐면은 일단 이 인간 자체가 인간이 그릇이 그냥 와장창창 돼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옳게 된 신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제자라면은 이렇게 막 저기 귀신 휘파람 물면서 너 왜 왔 이거는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병원 가야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오히려 진짜 무업을 제대로 하신 30년 이상 되신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신 정말 잘 불리신 분들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되게 이성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막 어디 갔다 왔고 휘파람 불고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 한 예로 여기에 산 증인이 있잖아. 우리 테마 이모 만나보면은 이 은근히 기대해 벨라가. 네, 약간 오늘은 뭔가 뭐 얘기해 주실 수 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면 벨라야 뭐 살쪘다 빌라야 살쪘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얼굴이 컹하다 근데 잠을 못 잤구나 그냥 잠을 어제 못 잤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굿할 때랑 평상시 대화할 때랑 맞아, 완전 달라요. 이모랑 막 정말. 립스틱 색깔 얘기하고 뭐 전혀 그런 게 나 이거 샀잖아 막 이러시네. 샀어 하다가 굿할 때 되면 그렇게 영감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벨라가 은근히 이모 만날 때 기대하는 게 있는데 단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러잖아. 왜 벨라가 어제 꿈 안 좋은 걸 꿨어요. 일단 듣지도 않아. 다들 할까 하면서 잠을 좀 푹 자요. 라고 한다든지 어제 악몽 꿔가지고 오늘 일찍 자. 그러니까 오늘은 그럼 일찍 자. 그 목욕을 좀 해. 라고 한다든지 맞아. 저희도 빌라를 미안합니다. 네, 벨라의 꿈을 칼차단하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진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딱 집중해서 내가 봐야 될 때나 해야 될 때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정말 그냥 이성적이에요. 제대로 불리시는 분들은 일단은 손님 보기도 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 오히려 정말 오랫동안 잘 해오신 분들은 평상시에는 그런 모습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선무당에 가까운 분들이 어디 갈 때마다 나 무당이잖여. 나 신기 있는 거 알지. 내 얘기한 거 다 맞추는 거 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거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술 마시면은 이렇게 점 보는 게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건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그런 게 제자들이 술을 마시면은 말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성이 사라지잖아. 자아가 빠지니까. 자아가 빠지니까. 근데 문제는 일단 나는 그걸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은 자아가 빠져서 하는 소리가 뭐가 그렇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신이 진짜 뭔가 가족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이 제자가 너무 이성적이야.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아 우리 엄마가, 아 우리 아빠가, 아 우리 누나가 아니겠지 하고 넘겼는데 술을 마시다가 이제 인간인 자가 빠진 거야. 에이 아니겠지가 빠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나한테 누나 근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누나 인생 진짜 망가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처럼 나는 술을 마셔야지 점을 봐. 이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아무리 술을 좋아하시는 신령님 당연히 계시지만 그러면은 술 안 마시면은 제자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용납도 안 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소리지. 맞아요. 근데 나는 이런 사람을 봤어. 저한테 오신 분 중에서도 제자였거든. 근데 자기는 술만 마시면은 술을 마셔야지 점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지 점이 나오고 술을 안 마시면은 점이 안 나오는데 그거는 제자가 그만큼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예, 술을 마셔야지 에라이 씨 틀리든 말든 그냥 난 내가 보이는 거 다 얘기할 거야 그거 되는데 술을 안 마시면은 굉장히 샤이하고 뭔가 하고 겁의 문제인 것 그치, 같아요. 겁의 문제인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습관이 되고 그러면 신 자체도 술을 안 마시면 신이 안 들어온다는 건가? 이럴 수가 있죠. 일단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그거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약간 조건이 있어요. 술을 마시냐, 몸에 타투가 있냐, 말을 잘 듣는지 이런 약간 제 올바른 제자의 기준점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아, 근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은 해요. 아무래도 신이 계시지만 제자로서의 이 길을 잘 가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내가 들은 어떤 분 중에는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 무당은 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손님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되게 옛날엔 되게 용했었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돈도 잘 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술에 취하고 약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약을 하면 사람이 모르겠어. 어떨지 모르겠어. 술 취한 거랑 비슷하겠지 뭐. 자아가 살짝 뒤로 밀려나겠지. 그럼 점이 더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보다가 잠깐만 하고 뒷방으로 간대. 그러더니 약을 하고 나와서 이제 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좀 놀래긴 했거든요. 근데 어떤 신이 그 사람은 망가지고 있잖아. 인간 자체는. 그럼요, 중독이니까. 어떤 신이 그걸 바라겠어. 그 얘기는 있던 신도 점차 뒤로 물러나시겠지. 계속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면은.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이 떴다라는 소리가 그렇게 하면 들어오겠죠. 근데 이게 그래서 되게 슬픈 얘기긴 하거든. 그러니까 신이 뜨실 정도로 되려면은 제자가 그렇게 망가지고 타락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그 개념 없이 그냥 무조건 보고 제 신 떴네? 이딴 소리 하는 거는 우리도 아까 왜 이 사람도 뭐 어디 유튜브에 나오는 그 뭐 이렇게 폐가 찾아가는 그 무당 뒤에 신이 없다. 이딴 소리는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자기 신이 정말 있다면은. 근데 그냥 보자마자 쟤 신 떴네? 쟤 신 없네? 이 소리는 진짜 내가 내 신을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 신령님이 귀하신 것처럼 존중이 있어요. 존중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신이 떴다는 걸 굉장히 슬픈 말로 들리거든. 오죽했으면 신이 뜨셨으니까. 그리고 신이 뜰 정도면은 저 제자도 얼마나 힘든 시기, 물론 잘못한 건 있겠지만 보냈길래 저렇게 신이 떴을까. 그래서 신이 떴다는 얘기는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허주 잡신도 나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 뜨다 보니까 그 자리에 어떠한 신 흉내를 하는 악기라든지 흉내를 하는 그런 잡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쵸, 의자는 있는데 공석이니까 다른 존재가 앉는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무겁고 굉장히 깊고 굉장히 슬픈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허주, 잡신, 신이 떴네 이렇게 농담처럼 해버리니까.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할 수 있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같은 무당이 그따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나는 그거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좀 무거운 얘기 했으니까 우리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나는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신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냐고. 아니 그러니까 앞에 사연처럼 우리 지난번에 했던 사연처럼 남자친구가 테마가 가능해. 그러면은 테마하는 남자친구면 제가 만날래요. 그럼 일단 신뢰감이 팍팍 가겠죠. 그리고 진짜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나 이런 사례를 본 적 있어. 근데 거기는 연인이 신기가 진짜 있었어. 그래서 너무 잘 맞춘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타락을 해가지고 너무 잘 맞춰서 모든 신뢰를 다 얻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신당을 차려야 돼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2억만 해달라고 했고 2억을 받고 잠수 탔잖아. 그래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찾았는데 여자친구가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진짜 천벌 받아야지 그럼.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워. 근데 봐, 그 여자애는 그러면 그 신기는 가짠가? 그 신기는 진짜겠지. 하지만 타락한 거지. 인간이 그릇은 요만한데 신은 너무 크다 보니까 못 담는 거죠. 네. 근데 진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너무 맞는 표현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든든하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확인해 줄 수 있는 나한테 든든한 역할이 되면서 이게 나한테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도 항상 손님분들 중에 되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손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항상 거리를 둬요, 저희는. 왜냐면은 이게 사적으로 친해지게 되면은 나 또한 인간인지라 사적인 감정이 들 수가 있고 그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뭔가 되게 단골 손님이 되더라도 절대 가까이 안 지내고 계속해서 거리를 둬야지 진짜 딱 손님과 무당으로서만 점 봐주고 끝. 그래야지 아무런 그게 없잖아. 근데 이게 사심이 생기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칼차도 않다. 꼭 가까워지면은 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인도 똑같잖아. 내 연인이 신기가 있어도 이게 사적인 걸로 잘못 연결이 되면은 한 끗 차이로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는 것처럼. 나 시끄러워. 진소리, 목소리. 미친다 했잖아요. 너는 네가 우리 뉴스 빼봐. 몇 명이야? 5명? 5명 사람들이 들어와. 가야도 많이 찾아놨네. 그렇게도 많이 찾아놨네. 어쩌냐, 안 나가는데? 너희 헛수고했다.